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를 대신하여 오늘 진행을 맡은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도박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초중고등학생 약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 집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이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도박에 중독된 대한민국입니다. 도박과 관련해서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성을 이용한 도박은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박희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롤스로이스남 사건과 신흥 조폭 문제 등 이 도박으로 시작된 사회 문제들이 커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 중에 롤스로이스남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이 롤스로이스남이 MT5라는 MG 신흥 조폭에 소속돼서 활동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 조폭 조직은 대부분의 이윤을 불법 주식 리딩방 그리고 불법 온라인 도박을 통해 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온라인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고요. 이 온라인 도박을 통해 얻은 이익을 통해서 비싼 외제차 등을 사는 등 부를 과시하고 있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엄청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 6,403명 가운데 4.78%인 19만 562명이 도박 위험 집단에 해당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철저히 수사하고 단속할 것을 당부하는 등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변호사로서 이제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네. 최근 도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접근성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이 접근성이 지금 너무 좋은 겁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실상 제한 없이 그렇죠.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다리 게임, 홀짝 맞추기, 달팽이 경주 이런 아주 쉬운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1분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도박이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불법 스포츠 토토, 그러니까 어떤 팀이 이길지, 경기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이런 거에 대한 베팅하는 도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도박 중에 첫 번째 도박 문제, 그러니까 사다리 게임 같은 거 너무 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냥 쉬운 것뿐이 아니라 밑에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네네.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아무런 경계심 없이 재밌게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도 이걸 하는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죠. 거기다가 이제 해외 서버다 보니까 성인 인증 절차가 없고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초등학생 그리고 점점 더 어린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아, 정말 심각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마치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지면 도박장이 아이들 손에 쥐어진 것 같다. 그런 비유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이지만.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도박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 또 성착취물과 관련된 영상, 검색 정보를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그런 것처럼 도박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예, 실제로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들도 음란물, 성착취물 이런 사이트랑 똑같이 지금 이렇게 차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음란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막아놓는 사이트들이 이제 외국에선 합법인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곳들은 이제 뭐 사이트가 계속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막아놓으면 몇 년씩 지금 못 들어가게 할 수가 있죠. 음란물 같은 경우는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냥 아예 대놓고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주소를 바꿉니다. 서버 위치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통지를 해서 회원 정보만 이어지는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라도 뭐 사실 3, 4개월 이상 혹은 정말 최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방통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 사이트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새로운 규제는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모든 거 하나하나를 이 제한된 인원들이 다 열어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실제 축구 선수들도 적발이 되어서 네네. 수사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 스포츠 도박은 어떻습니까? 이 스포츠 도박이 사실 청소년들이 더 많이 하는 도박입니다. 해외에서는 사실 합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보면 상황이 많잖아요. 일단 그렇죠. 이기고 지는 거, 뭐 비기는 거가 있고 점수를 몇 점 내는 거.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냐면 뭐 첫 볼이 뭐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야구 같은 경우에. 네. 그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는 뭐 옐로우 카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첫 골을 누가 넣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세한 상황 하나하나를 다 베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외국 같은 경우는 오즈메이커라는 사람들이 확률을 분석을 해서 배당률을 정합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2라고 하면 내가 100원을 걸면 200원 준다는 얘기고, 그렇죠. 또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본다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런 사이트들이 합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그 프리미어리그 영국 프로축구의 경우는 이 유니폼의 스폰서로 그런 사이트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런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스포츠 토토를 제외하면 스포츠 도박이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긴 이 사이트 특징이 배당률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이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게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토토를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뭐 해외 사이트를 어떤 방식으로도 어떻게 들어간다든가 성이 안 찬다는 거죠. 그렇죠. 성이 충분히 차질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불법 도박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가면 외국에서 만든 배당률을 올려놓고 불법 토토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불법 사이트들이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사이트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률이 40이다. 그래서 40배를 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돈을 진짜로 지급하지 않고 뭐 사이트가 없어진다거나 계좌가 없어진다거나 아니 뭐 구실을 막 너는 이제 불법 회원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내쫓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이런 사이트는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할 방법도 거의 없다는 이런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법 도박이 이제 더욱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전 문제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이트의 신뢰성 문제뿐이 아니라 불법 환전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 자체가 다 불법이다 보니까 이 돈을 거기서 이게 땄다고 해서 돈을 받는 절차도 당연히 다 불법입니다. 이 크게 두 가지 방법 환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도박 사이트랑 실질적으로 연결된 환전상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이트에 가입하면 여기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도박 사이트로부터 입금받은 이 자금에서 돈을 지급해요. 이게 대포 통장이다 보니까 사실 수사에 걸리질 않겠지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대포 통장이다 보니까 언제든 걸리면 바로 그냥 묶여버립니다. 즉 여기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차라리 돈을 못 받고 띄이는 건 좀 낫습니다. 이게 받은 돈이 범죄와 연관될 돈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이 돈이 대포 통장에 한 가지로만 이용되는 게 아닌 거죠.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다른 범죄로도 이용된 돈이라 이 공범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받은 것만으로도 뭐 공범으로 여겨져서 수사를 한다거나 수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외국에서 환치기 등을 통해서 환전을 하거나 이제 코인을 이용해서 세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환치기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고요. 이 불법 온라인 도박의 경우에도 외국에 소재한 도박 사이트에 돈 입금하려고 돈을 환전하거나 이 불법 환전 브로커를 이용하면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결책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가적으로는 도박죄에 대한 처벌을 좀 늘려야 됩니다. 지금 도박죄, 상습 도박죄, 도박장 예설 등에 대한 처벌이 좀 낮아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사와 처벌의 경우에도 조금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도박장 설치의 경우 지금 최대 7년 정도 돼 있는데 제 생각엔 10년 이상 돼야 되고 또 실제 처벌 수위도 꽤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제 뭐 범죄 수익이 대부분 돈 세탁, 환칙이나 뭐 코인 거래 이런 걸로 세탁이 되는데 이 세탁 과정도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희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진행을 맡은 조범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